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파병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최전선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실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이 30일 워싱턴에서 제56차 미한 안보협의회의를 가졌습니다. 양국 장관은 회의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즉각적인 파병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I call upon them to cease their potentially destabilizing behavior in both the Indo-Pacific region and now in the European theater as well. I call upon them to withdraw their troops out of Russia. It does have the potential of lengthening the conflict or broadening the conflict if that continues. 김정은이가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총알바지 용병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이고 전쟁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북한군의 그 파병으로 일어난 이후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는 김정은이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북한군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이날 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훈련을 위해 보낸 병력 10,000명 중 일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미 전장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려 병력을 징집하면 러시아 국민이 피해 상황을 알게 되는 만큼 대신 북한군을 전투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성명을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양측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는 러북 군사협력이 영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 기술 이전을 포함한 양국 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북러 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 장관은 또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성명에는 미한 핵 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등 핵협의 그룹 과업의 신속한 진전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의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이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응한 긴급 공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은 북한군 파병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30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공개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북한군 파병이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Inviting North Korea to join its war would be a brazen escalation of Russia's aggression and a threat to global safety and security. We urge Russia not to take these steps. Should DPRK soldiers be used in the battlefield, this would mark a further and serious escalation of the conflict.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이번 파병을 규탄하고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 협력의 중단도 촉구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이번 결정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do personally feel pity for these soldiers as a fellow Korean. It is tragic that they could have enjoyed a far better life only if they were born south of the DMZ. Pyongyang's treatment of its young soldiers, its own people as expendable, will be never forgiven. President Putin did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dvancing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military technology during his visit to Pyongyang last June. This is totally unacceptable behavior for a responsible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to engage in. We continue to closely monitor what Russia provides to North Korea in return. 하지만 이 같은 각국의 지적에 러시아는 반발했습니다. 특히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사례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Хочу задать один очень простой вопрос. Даже если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е, что все то, что утверждают о воен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оссии и КНДР наши западные коллеги, вдруг оказалось бы правдой, почему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и их союзники пытаются навязать всему миру гнилую логику о том, что они имеют право помогать режиму Зеленского, мобилизуя для этого весь военный и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потенциал НАТО, а союзники России делать этого права не имеют.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전쟁의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언에 나선 경상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는 북한 파병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정치적 해법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옹호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북한군 파병 문제와 관련해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러 군사관계 심화가 중대한 우려사항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중국 측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고 그들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쿠르스크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우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해 북러 군사관계 심화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밝혔고 중국뿐 아니라 영내 다른 국가들도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입장도 복잡하게 만들어내냐는 질문은 일부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분명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31일 열리는 미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에서 북한군 파병 사태가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30일 EU 정보센터가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있다는 최근의 보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상기하고 북한 병력 수천 명이 러시아 군대와 협력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는 유럽과 세계 평화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북한의 일방적인 적대행위라며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또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을 만나 각국과의 첫 전략 대화를 개최한다고 말하고 이번 방문은 이 같은 우려스러운 상황을 논의할 수 있는 시적절하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를 거의 끝마쳤다고 분석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30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조만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 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리도 총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인 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최소 11,000명 이상이 파견됐고 그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도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파병 등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정보본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내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이고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준비도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다음 달 미국 대선 전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미국 대선과 차기 행정부를 겨냥한 전략도발 셈법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세력 과시 차원에서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북한의 우선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의 성과를 얻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완전한 그 동맹으로 올가매는 것. 이게 지금 북한의 제일 우선순위일 거예요. 어설프게 미국과 무슨 협상을 한다거나 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러 관계에 대해 혈맹 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상호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주 첨단 기술을 수용하고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남북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서 착수한 방벽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경기도 파주와 북한 개성을 잇는 경의선 도로 북측 지대를 촬영한 플래넷랩스의 30일자 위성 사진에 따르면 도로 한가운데 가로 135m, 세로 115m의 지대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방벽 추정 구조물이 포착됐습니다. 또 동해선 도로를 촬영한 29일자 위성 사진에도 가로 200m, 세로 100m의 직사각형 모양 지대 위에 세워진 150m 길이의 물체가 식별돼 방벽이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요새화 작업에 따라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북한이 이 지역에 많은 양의 지뢰도 매설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방벽을 해체하고 소통을 재개하기 위해선 많은 복구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가 29일 북한을 7년 연속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했습니다. WHO는 이날 발표한 2024년 세계 결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북한의 결핵 환자는 전년보다 1,000명 증가한 13만 5천 명으로 추산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WHO는 북한 등 필리핀과 미얀마 등을 결핵 고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인구 10만 명당 500명 이상이 결핵 신규 환자인 국가는 북한과 미얀마, 필리핀, 가봉 등 6개 나라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결핵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영양실조와 흡연이 꼽혔고 결핵 환자 사망률은 20%로 미국과 한국의 치사율 각각 6%와 8%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높았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국방협력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 계획을 전하면서 두 장관이 전략적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외무상의 이번 방문이 우크라이나 전과 관계가 있냐는 질문에는 이번 회담은 두 우호국 간 외교 정책에 관한 대화로 정상적 외교에 해당한다면서 이 점은 누구에게도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외무상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최근 북한이 10,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평양을 방문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수를 위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30일 복수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으며 이와 관련해 한 미국 관리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다른 국가들의 우려를 중국에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수장과 러시아 외무차관이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3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병력 파견 문제가 집중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새 수장이 된 나임 카셈 사무총장이 30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셈 사무총장은 이날 알마나르 TV가 방영한 사전 녹화 연설에서 헤즈볼라는 누구를 대신해 싸우는 게 아니라면서 우리는 계획에 따라 전쟁의 길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우리를 지원하지만 그 대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레바논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를 줄이려면 당장 우리 땅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치른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침략 중단을 결정한다면 적절한 조건 아래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아직 수용 가능한 제한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즈볼라의 2인자였던 카셈은 지난달 27일 나스랄라 피살 이후 한 달여간 사실상 조직을 이끌어오다 전날 수장격인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중국이 우주인 3명이 탑승한 선저우 19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선저우 19호와 승무원 3명은 현지 시각 30일 오전 4시 27분 중국 북서부 간수성 고비 사막에 위치한 주치안 위성 발사장에서 창정 2F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후 지구 궤도에 진입한 선저우 19호는 발사 약 6시간 반 만에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에 도킹했습니다. 린시창 유인 우주공정탐공실 부국장은 이번 발사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무에선 우주 생명과학과 물리학, 재료공학, 의학, 신기술 분야에서 총 86건의 우주과학기술 관련 실험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등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무인 화물 우주선을 통해 보내질 인조 토양으로 만든 벽돌을 우주 환경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통해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달 탐사 기지 건설용 자재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